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지금 검찰과 법무부 모두 별다른 반응 없이 지켜보는 모습이었는데 검찰 수장이 이제 바로 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형사법 통과 직후에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시죠.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 검찰총장도 사직서를 제출을 했고, 법무부 장관도 뭐 출의는 안 됐지만 본인의 의사는 이미 전달된 상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밖에서 듣기에는 강성 지지 등의 요구가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얘기하신 대로 피해가 가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렇게 제도적인 검찰이라든가 법체가 무너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10명의 경찰이 있더라도 한 도둑을 못 잡듯이 경찰의 부실 수사에 따라서 장응기 사건 같은 게 나타나겠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적인 잘못 때문에 또다시 권력의 충견 노릇을 한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 저는 뭐 있을 수 없는 그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우려들을 얘기해서 전권 송치라던가 내지는 검찰의 보안수사 요구권을 통해서 검찰의 보안수사 요구권을 확대 강화해 나갔고 특히 중수청 내에 보안수사 전담팀을 구성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중대한 사건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실수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입법 장치를 통해서 피해자 구제 장치가 있었던 만큼 제가 볼 때는 경찰 내 부분적인 문제 때문에 다시 검찰의 시대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는 너무나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개정된 법에 맞게 추진해야 될 것 같고, 검찰 지휘부의 공백은 제가 볼 때는 정성호 장관이 개인적인 입장은 표명했지만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킬 예정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그 중수청 출범이라든가 이런 실무적 준비들은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그 대통령이 이미 얘기한 게 있잖아요. 일부는 좀 남겨줬으면 좋겠다. 해보니까 이건 꼭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까지 하셨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얘기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검찰은 없애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 강경파들의 얘기를 배변하는 건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의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예. 전체적인 합의와 수기를 통해서 결정해 나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예. 피해자들의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인권 유린이라던가 조작 기소라던가 진술 강요 뭐 이런 문제보다 경찰이 더 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검찰의 시대를 보는 것보다는 다소 부족하지만 경찰의 그 피해자 구제 문제를 보완해 나가면서 검찰의 수사권들을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진보된 진일 보완 사법 정의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니 검찰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치권 수사만 수사하나요? 검찰이 정치권 수사하는 건 1%도 안 돼요. 많은 것들은 일반 국민들의 사건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면 검찰이 그동안 비자금 사건, 그다음에 전두환 노태 비자금 사건 이게 수사 잘못했나요? 잘못했어요? 검찰이 수사를 하다 보면 잘못한 게 있겠죠. 그러나 전체로 보면 검찰이 그동안 권력에 대해서 또 재벌에 대해서 수사한 거 그 잘못한 건가요? 법으로서 다 증명되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 수사 잘못했어요? 이 법원에서 판단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검찰이 전부 다 잘못하기 때문에 검찰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거야말로 대통령이 잘못하니까 청와대 없애버려야 된다.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그 1%를 가지고 99%의 국민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일부 정치권 사건을 빌미로 해서 국민 전체 이익을 없애버린 거,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거하고 검찰을 없애는 거를 호도시키시는데요. 검찰의 가장 강력한 경찰 수사권에 대한 통제는 뭐냐면 기소권이에요.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하더라도 기소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건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경찰 수사권의 가장 큰 견제권은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 독점권이다. 그 두 가지로 충분히 견제가 가능하다. 기소도 뭘 알아야 기소를 하죠. 알겠습니다. 양쪽에서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도 좀 남겼으면 좋겠다. 내가 행정부의 수반이고 이 부분은 와서 보니까 남겼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법무부 장관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추진됐다는 사안을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형사법 개정안 요것도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공소기각 사유 확대에 대해서 이 우려의 시선이 있습니다. 야권에서는요, 이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두고 슬그머니 끼우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김기용 대변인께서 설명해 주세요. 이게 법이라는 게 이제 명확히 명확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됐을 때 법이 명확하지 않으면 재량권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공소 취소, 공소 기각의 사유가 6가지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럼 객관적인 어떤 팩트를 통해서 제3자가 보더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는 공소를 기각하겠거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법안에 들어간 내용 보면 중대한 위법 그런 표현이 있고요. 소추 재량권에 현저한 일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그다음에 현저한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네. 또 하나는 이게 공소 기각을 판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 왜곡죄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걸 통해 가지고 4심제도 만들고요. 네. 사법부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권 연구회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이른바 좌파, 진보 진영의 어떤 판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변에 있을 때 예. 이런 것들이 도리어 법의 명확성을 떠나서 판사들의 재량을 많이 줌으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줄이는데 공소를 기각하는데 일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예. 무엇보다도 저는 경과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을 만들 때 진행 중인 사건은 제외한다. 이걸 명시적으로 경과 규정으로 넣으면 되는데 예. 이 부분을 넣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위인설법 아닌가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